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남부지방 충남 이남인가요? 쪽에서는 비가 오늘 온다 그래요. 여긴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월북을 한 거죠. 한 10발자국인가요? 이게 월북을 하고,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학생 때 유학을 간 경험이 있어서, 어쨌든 총 합쳐서 외국에서 산 경험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년, 6개월? 이렇게 됐겠네요. 거의 7년 정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에 살면 없던 애국심도 생긴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조금 그런 면이 좀 강합니다. 저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나이 또래는 다 그렇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누구나 함께 불렀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별의별 사건이 있었지만 매번 그런 것들을 배워왔고, 또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도깨비 같은 형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일까요?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단순히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1990년도에 우리가 이제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되고 1992년도에 이제 중국과도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인 거죠. 그럴 때 이제 노태우 정부가 북한도 미국과 이제 수교를 맺어라 해서 미국에게 북한과 수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수교가 미국이 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미국은 우리를 침략해서 핵으로부터 위협을 해서 자기를 멸망시키겠다. 사실 북한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정권을 잡은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쨌든 김씨 집안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양산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핵 개발에 대한 여지가 있었던 거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핵 개발을 해서 이제 미국의 하와이까지도 날아가는 ICBM인가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결국은 북한은 미국과 계속해서 수교를 원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노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이제 오바마 시절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칭찬하는데 저는 오바마를 별로 처음에는 많이 칭찬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말을 믿고 했든지 뭐를 했든지 오바마는 이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은 이제 계속해서 더더욱 고립되어 가고, 실제 인구도 줄었죠.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 보고 났을 때 여명거리인가요? 와, 아니 그렇게 다 굶어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높은 빌딩을 짓고 완전히 이제 탈바꿈해 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제가 왜 진로의 얘기를 하면서 이 남북한 얘기를 하냐면, 저는 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잖아요.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것을 겪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투입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이제 대체해 가는 거고, 심지어는 뭐 뽑기 인형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무인이죠. 무인 가게잖아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어딘가에서 일자리는 자꾸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게 될지는 뭐 여러 곳에서 뭐 공인회계사도 없어진다, 세무사도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존재할지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이 학생들의 일자리는 자꾸 이제 축소해져 가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유일하게 외국과 교육이 없는, 거의 교육이 없는 뭐 그 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지지도 못하는 이제 북한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수교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과의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대륙이잖아요. 대륙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북한하고의 이 단절된 동안에는 대륙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었죠. 냉정히 말하면 섬이었던 거죠.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외국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이 개방이 돼서 또 남북한의 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한국이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을 때 우리는 현재 과도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과도기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는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나는 것은 과거의 일자리의 형태인 거죠. 또 북한과의 교육을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금융의 나라, 그러니까 금융 중심지의 나라, 또 뭐 예를 들어 런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가 다 금융 중심지 아니에요? 물론 물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금융 중심이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일자리는 굉장히 풍부해질 겁니다. 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 놓고 본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남북이 서로 교육을 하는 나라가 되고 또 뭐 더 지나가서 나중에 언젠가는 뭐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땐 그 이유겠지만 어찌됐건 남북이 교육이 되고 남한이 이 북한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일자리가 단순히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중심지나 또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자리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금융이 발달해야 그 나라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우리
이 자녀들의 세대죠. 자녀들의 세대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남북의 그 어떤 교육이나 남북이 어쨌든 이렇게 예전처럼 극단적인 상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진로의 관점에서, 제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어른들 세대죠. 지금 학부모들 세대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 그런 것이 대세는 아닙니다만, 뭐 기초임금제라고 하나요? 어쨌든 임금을 뭐 각 개인들에게 뭐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다 줘서 뭐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국가의 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의 연금이 언젠가는 연금이 부족한 상태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저는 뭐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뭐 연금이 빵빵하게 잘 나오는 세대에 살고 있다면, 비록 공무원 출신은 아니지만 좀 거기에 일부 혜택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돈 벌어서 지금의 나이 든 세대, 이 지금 학부모 세대에게 그 연금을 주는 거거든요.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근데 인구수는 줄고 연금 줄 사람은 많아. 사람의 생명은 더 길어져.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때,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어떤 교육이 이제 그러니까 개시가 되고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연금 문제라든지, 연금이 지금 상태가 아마 언젠가는 어쨌든, 예전 그리스 사태처럼 연금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 받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돼서 그리스에서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었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국도 그런 일이 겪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발전해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오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남북이 조화롭게 또는 화해해서 어찌됐건 남북의 교육이 확대가 되고, 이제 지금의 북한이 남한처럼 잘 살게 된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투자는 남한이 투자하는 돈은 아니거든요. 냉정히 얘기해보면. 전 세계에서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그 돈이 남한으로 넘어오든 남한이 북한으로 가든 어찌됐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거기엔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과도기에 있을 때 어느 일자리가 어떻게 없을지도 모를 때 우리가 순탄하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그런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남북은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이 서로 어쨌든 교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든 우리 학부모 세대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떡고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더욱,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제 자매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쨌든 그게 다 벌써 70년이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하는데, 세대라고 하면 벌써 두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좀 더 지나면 이제 완전 남남이 되는 거죠. 남남은 아니겠지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남북이 어쨌든 잘 지낼 수 있도록, 또는 북한이 미국과 수교가 잘 돼서 북한도 북한 나름으로 발전을 해서,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과 미국이 수교가 된다는 얘기는 남과 북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이 사실은 이제 제가 외국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남쪽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여행을 가더라도 남한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남한을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성 측면 때문에.
그 가면 뭐 전쟁 나면 어떻게 하는 게 뭐 일상적으로 제가 90년도에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뭐 걔네들은 늘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뭐 우리 나침판이나 제가 톡톡에도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썼던 기억은 있어요.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에 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다루기는 했어요. 뭐냐면 서울역에서 그 예를 들어 베를린을 간다든지 프랑스 파리를 간다든지 이렇게 파리행 영국 런던행 뭐 이렇게 써 있는 글자가 떴을 때 그죠? 그쪽에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완전 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극 아니에요? 그런 상상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학생 아이들이냐면 뭐 BTS나 또 이강인이나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것만 보면 지금처럼 한류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서 정말 어떻게 남북이 갈라진 이런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에 이 한류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완전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이런 영향을 현재 뭐 골프는 또 어때요, 그죠? 여자 골프도 그렇고 뭐 별의별.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어떤 자질, 소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국뽕이라고 하나?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비록 엄마 세대나 아빠 세대들처럼 그렇게까지 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남북이 또 어제 남북이 화해롭게 지내고 하는 측면도 매우 좋지만 또 클린턴이란다 트럼프가 북한에 월경을 하고 다시 넘어왔던 거를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다. 또 감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미국은 사실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를 겁니다. 여전히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 얘기하면 노스 코리아 먼저 얘기 꼭 한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죠? 정말 모르죠. 지금도 잘 모를 겁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위협이야. 위협적인 인물이고, 걔네들은 매우 나빠.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트럼프가 군사분계선을 지나서 월경을 했다는 것은 상징성 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도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북한에 대한 불안감은 있거든요.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월경함으로써 북한도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는 나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넣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더 왼수로 지내려고 하면 일본이 더 왼수로 지내야 되는 관계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또 북한이 이제 어떤 6.25 남침이 있고 난 이후에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대립의 관계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옆나라하고 전쟁은 늘 필수는 아니었는데 거의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 그렇게 교역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른 나라예요. 유엔에서 각각이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교육해야 하는 국가인 것이지 반목하고 할수록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비즈니스는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당장 오늘 죽일 놈처럼 보이지만 내일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뭐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영원한 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경제인에서 이 정치인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좀 더 정치를 알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왜냐하면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동북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또 무기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냉정히 생각해 보면 북한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안 사겠어요? 당연히 초강대국이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옆에 있는데 우리가 뭐 군사훈련을 안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국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군사력도 필요한 건데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군대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일본 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옆에 있는데 군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욱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고 더욱더 첨단화된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진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이 어떤 서로 교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당장 직업의 문제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야 이 엄마 아빠에게 용돈도 주는 것처럼. 근데 국가 전체로 보면 그게 연금이란 말이에요.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해가겠지만 개인은 자기네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뭐 지가 돈 많이 벌면 주겠죠. 그러니까 줄 수 있도록 인성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국가로 보면 그게 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금은 더욱더 더 발전된 연금 체계가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충분히 있을 어떤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아까처럼 웬만한 이제 물건에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제조 공장에서 일단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어디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는 나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일자리에서 적어도 북한이 개혁이 되고 개방이 돼서 미국과 거래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남한과의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꼭 통일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북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또 북한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령 그렇게 교육이 된다고 해도. 물론 뭐 아르바이트 하려고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금융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게인데 이 북한 때문에 여태까지 이 금융 중심지가 서울이 되고 싶어도 안 되는, 여의도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의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입니다만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남한이 예를 들어 지금 홍콩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금융 중심지의 역할이 우리 서울이 된다고 하면 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또 물류는 어떻고요? 또 물류가 단순히 뭐 물건 나르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훨씬 더 많은 부를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뭐든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 돈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남북이 어쨌든 형제인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2, 3대 조상만 따지면 당연히 거기에 누군가는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 밥을 굶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화해롭게 해 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나의 진로, 우리 학부모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뭐 하루빨리 어떤 남북이 더 조화롭고 행복하게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몇십 년이 더 지나서 더 이렇게 뭐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로운 관점에서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당장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정말 매우 기쁜 일이었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 또 우리 지금 어른 세대, 지금 학부모 세대의 진로를 위해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번영된 나라에서 살지 않을까요? 그 번영이 또 그것이 매우 행복한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